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 개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는 오늘도 강원도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19번이나 열린 민생토론회가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서 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는 언제 오는지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을 묶은 공동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19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반박하듯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미명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역개발과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지역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언제 오느냐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번의 민생토론회가 주로 수도권과 영남, 충청권에 집중되고 호남은 뒤로 밀리면서 대통령이 소위 표가 되는 지역에만 신경을 쓰고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호남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호남 지역 민생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 강 시장은 지역 현안이 다른 만큼 광주만의 별도 개최를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에만 공동 개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저는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남 민생 토론회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도는 광주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민생 토론회를 치른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선거법 위반 공방 속에 치러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패하면서 전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돼 민주당 텃밭이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더 확실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남 선거구들입니다. 3월 10일부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후보자들이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살아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서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광주 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3%, 21대 83% 등입니다.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상황. 이 같은 물갈이론 민심이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광주 동남갑 정진욱, 동남을 안도걸, 북을 전진숙, 광산을 민형배 등 광주 4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인준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북갑에 대해서는 경선 통과자인 정준호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최근 경선이 마무리된 서을 양부남, 광산갑, 박균택 후보의 공천 인주는 최고위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지만 경선에서 배제된 것은 불공정한 공천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 단수 공천으로 논란이 일었던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이석형 예비 후보는 민주당이 3인 경선 요구를 묵살했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어린이집 용도 변경 논란을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이던 교실은 텅 비었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은 당장이라도 버릴 것처럼 파란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곳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7년가량 운영해온 박모 씨. 지난해 신입 원생이 한 명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층짜리인 이 공간을 카페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200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끄러운 식당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이제 괜찮지만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좀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주민 민원도 광산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주 광산구 사례 이외에도 전국에 4개 사례가 더 있었고요. 그 사례들은 다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고 생활복리에 부합하는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한의원 체력단련당 등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광주 지역 아파트 어린이집도 줄곧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쾌조의 2연승을 거두며 올 시즌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간 기아 타이거즈도 주전 경쟁에 가속도를 붙이며 우승 담금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후반전 3분. 엄지성이 내준 공을 착실히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만들고 2대2로 맞선 상황에선 또 결정적인 헤더로 결승골을 뽑아내고 올 시즌 새롭게 가세한 브라질 출신 용병 가브리엘은 멀티골로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2게임 만에 3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FC는 후반에만 4골을 쏟아부으면서 강원FC를 4대2로 꺾고 개막전 FC 서울의 승리한 데 이어서 쾌조의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승점 6점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을 다득점에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팀 최초로 3위까지 뛰어오른 광주FC는 올 시즌에
더욱 탄탄해진 조직력과 득점력으로 리그 첫 우승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화끈한 홈런포로 올 시즌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영우와 이우석, 소크라테스,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서건창까지. 줄줄이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타격으로 전지훈련 기간 쏟은 굵은 땀방울의 결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선발로 꼽히는 윌 크로우가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4이닝 퍼펙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1루수 주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1루수로 전업한 이우성이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지난 시즌 부진했던 황대인이 시범 경기 둘째 날 시원한 홈런포로 부활을 알리면서 이범호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에서 출전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1루수 부분은 판단할 생각이고. 광주 FC와 기아 타이거즈, 지역을 연고로 한 두 구단이 올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면서 동반 우승을 향한 힘찬 날개짓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 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의 쪽잠으로 버티고 있다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더 나아져야 할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당초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세웠던 예산은 모두 3억여 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용역에 사용됐습니다. 임시차고지 조성을 위한 금액은 9,200만 원으로 노선 개편이 최종 확정된 이후 별도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바닥공사 비용 8천만 원과 부지를 2년간 임대하는 비용 1,200여만 원만 명시돼 있습니다. 기사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휴게시설은 일체 계획하지 않은 채 땅만 사들인 겁니다. 목포시는 버스업체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센터 화장실을 쓰기로 논의한 건 그럼 이것도 업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측에서 그거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선 축소와 버스 감차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임시 차고지를 통해 연간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목포시. 예산 절감이라는 청사진 속에 버스 기사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새 차고지로 다시 가봤습니다. MBC 보도 이후 지난 주말에서야 마련된 수도시설에서 차량 청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 배수 시설도 없어 인근 차고지와 비교해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차량 주차를 위한 바닥 따지기 공사 역시 앞으로 한 달가량 더 걸리는데 지금도 인근 민원에 편하게 주차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놓으면 이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를 지금 여기다 앞에다 못 세우고 뒤편에 쭉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전문가고 베테랑이니까 알아서 운전하시겠지 하지만 10시간가량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민감해야 될 교통신호가 대응 속도가 둔감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목포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정식 차고지를 짓겠다는 계획. 하지만 그 전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40명에 달하는 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임시 차고지를 계속 사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주말 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산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지난 토요일 여수 돌산읍의 소나무 묘목밭에서 불이 나 나무 800여 그루가 소실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고흥 남양면과 여수 소라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태우다가만 불이 난 것 같다고.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산불 신고만 모두 5건.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졌고 산림 피해도 적어 공식 산불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영농 부산물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50여 건 가운데 3분의 1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올라가고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 만큼 전남 지역 산불 재난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자체도 시군별 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일기를 저희가 8대에서 9대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시군의 일반 공무원 진화대라고 이번에 올해 신규 편성해서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오늘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 등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해당 인력에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모레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도 정부의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의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13주기를 맞아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오늘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사고는 노후 원전인 제1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빛 1,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발전사의 경제적 이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